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어제 기사입니다. 공포지수 4개월 내 최고, 세계 경제 또 셧다운 우려입니다. 회복세로 접어드는 듯하던 세계 경제가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되며 각국이 봉쇄의 수위를 재차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더블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네, 3분기 좀 개선세를 보이더라도 4분기의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 불확실하다는 점,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경제는 차별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과연 요동치는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 빅스 지수도 일단은 한번 치솟았고요. 네. 또 이후에 향방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상을 좀 챙겨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떻게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는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왼쪽에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롤링을 3번 탑니다. 1차, 2차, 3차. 3차가 또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이게 확진자 수다 보니까 우려감이 크고요. 좀 더 유럽을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가 의외로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네. 게다가 뭐 스페인, 영국 모두 다 그나마 독일이 그나마 나은데 특히 이제 독일이나 미국 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는 다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개인주의가 좀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통제보다는 내 권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쪽의 분위기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일단 그래도 사망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들과 함께 경제 봉쇄를 해도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은 라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강한 경제 봉쇄가 아니라는 점들, 특히 미국은 경제 봉쇄할 예정이 없다라는 점들, 이런 점은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는데 부담이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이슈를 보게 되면 또 미국 대선 얘기를 안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추이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바이든이 꺾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 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면은 오히려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 텐데 좁혀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막상 또 대선을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뚜껑 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의 부담감이 되는 거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라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까요? 불복하겠죠. 이런 혼란이 또 거듭되는 부분들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든 격차가 좀 확실하게 벌어져서 나와야 증시의 불확실성이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연들,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시행하게 되면 뭐 하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대선 끝나고 바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비 시즌에 맞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시는 게 미국의 변동성 지표고요. 지금 한번 급증해서 네.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는 모습들이죠. 네네.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들이 이제 미국 대선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대선과 변동성 같이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판세를 뒤집을 표밭이 일단은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또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네. 때문에 과연 또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또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제 네. 같은 경우도 그 전날 이제 미국장이 패닉장을 보였는데 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를 아주 살짝 깨는 두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지지를 했고요. 또 코스닥도 이미 800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개미의 힘이죠. 개인의 방어력 또 이번에도 돋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영향력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는데 당연히 정부가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이쪽은 당연히 철폐될 거야 될 걸로
어떤 연장은 당연히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일단 모두 다 양도세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한 2, 3년 동안에 바짝 벌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과 함께 네. 또 코로나19 우리나라는 방역 잘했다. 그리고 또 워낙 강세 기조죠. 당연히 이에 따른 한국 체력들은 좋다라는 거에 반증이란 쪽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실적 3분기 쪽 뚜껑을 열었더니 괜찮다라는 분위기의 연장선상들. 게다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쪽은 이제 연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런 쪽이 다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견딜 것 같지만은 일단 추세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시 낙폭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견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단기적인 11월 초와 관련된 변동성들 일단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 다 개인들이 지켜주고 있네요. 네. 방역도 정말 열심히 개인 방역해 주시고 그리고 네. 또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도 양대 시장에서 합쳐서 개인이 1조 원 정도를 사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를 해줬는데 네. 동학 개미가 다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어제 하루 동안 이어졌던 어떤 순매수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은 개인들이 그나마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매수한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이런 때 사보자라고 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사는 것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LG화학은 매도를 보였네요.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반등하는데 일단 차익 실현으로 보였다고 이어지는데 아쉽다는 말씀은 LG화학은 더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LG화학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느 정도 주총 결과가 끝나면 불확실성 제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제 뇌피셜입니다만 네, 그런 예.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매수 종목에 LG화학만 딱 포함이 되면 딱 마음에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LG화학까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쪽인데 조금 아쉽다는 표현 갖고 뭘 드릴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좀 아쉽습니다.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센코, 케어랩스 종목들 쭉 봤었을 때 지금 약간 개별적인 종목들의 성격 바이오주 쪽에서 올인하고 있는데 바이오주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오바마 헬스케어가 다시 연장되면서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지금 실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력 아니면 재무구조 이런 쪽을 봤을 때 약간 그와 동떨어진 종목도 많이 매수한다는 점에서 조금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기관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주 어제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장비 관련된 쪽 부품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좀 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의견이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내년에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외국인과 기관 쪽의 이러한 행보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미국 기업 쪽에 인수 소식이 나왔는데 세계 기업이나 우리 상장사를 인수한다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FSI 인터내셔널 과연 향후 어떨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LG화학 주총 이슈가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주총이 9시부터 열리고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테니까 네. 어찌 보면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초반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전략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현황만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주총회는 지금 발행한 주식수의 3분의 1 그리고 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됐는데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LG가 지주회사가 한 30% 갖고 있고요. LG화학의 지분을 갖고 있고 게다가 또 국민연금이 10% 그리고 외국인이 37%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나머지는 개인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어떤 국민연금은 반대했고요. 지금 LG 쪽은 당연히 찬성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가 변수겠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LG화학 주총 참석하려고 비행기 티켓 끊고 한국으로 오는 이 과정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좀 힘들겠죠. 전자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투표는 물론 네.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출석과 관련된 쪽에 제한적인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까 게시판에는 개인들이 반대하자 운동도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기조로 봤을 때는 어떤 회사 측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찬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의 힘이 얼만큼 커지는지 한번 이번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찬성이냐 반대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끝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에 따른 발목은 제거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또 이 나중에 분사 결정이 난다면 만일에 네. 분사를 한 이후에 그 LG 배터리 사업부가 어떤 식으로 또 IPO에 또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맞이하는 주식 시장입니다. 체크포인트 전망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커질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 많고 짜증나니까 주식 일단 던지고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갖고 있는 종목들 갖고 계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한 다음에 흔들리면 사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2월 끝나고 내년까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일단 대기하시되 밀리면 사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뭘 사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뚜렷한 관점 쪽에서 한국의 체력이 올라감과 함께 어떤 수출량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게 되면 IT 반도체 쪽 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다음 이 국면 끝나고를 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IT 반도체 외에 친환경 섹터는 물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실패하게 되면은 흔들림은 있겠죠. 하지만 글로벌 대세입니다. 미국 말고도 다른 국가들 약 한 70개국은 다 탄소 배출권을 제로 쪽에 동참을 한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네. 앞으로 거슬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또 중국까지 완전히 내연 기관차를 퇴출하는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35년 중국에서는 휘발유 자동차가 달리지 않을 거라는 그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친환경 섹터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의 소비 시즌에 그 이전의 3분기 실적에서 TV, 스마트폰 그리고 또 뭐 등등 가전까지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잘 팔렸던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반도체와 IT까지 조정 시의 비중 확대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